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을 고민하고 있는 채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통해 총 채무가 1억 원이며 재산 중 외제차가 있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굳이 외제차를 언급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의 가치와는 별개로 외제차라는 이유로 워크아웃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보유액에서 개인 회생보다 제한사항이 적은 워크아웃이지만 단 하나 차량에 대해서는 개인 회생보다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과 두 제도에 대한 예상 진단 결과를 비교해보고 유불리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3개월가량 연체가 된 상황입니다. 부채는 원금은 9,600만 원이며 이자는 400만 원으로 총 채무는 1억 원입니다. 이 중 이자산관리와 F대부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임차보증금 8천만 원과 외제차 중고시세 2,500만 원이 있어 재산액 합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관계는 본인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소득은 월 45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채무조정 진단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에 따른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간략하게 개인 회생의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6개월입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원인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은 신청 당시에 채무자의 원리금 총액에서 개인 회생 총변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채무 잔액을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 회생 총변제액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생계비를 차감한 월 변제액을 산정된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 회생은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의 청산 가치보다 많아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청산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8천만 원과 외제차 중고시세 2,500만 원의 합인 1억 500만 원이 청산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개인 회생에서는 주택 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거주 지역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차감하여 청산 가치를 계산합니다. 서울의 면제 재산은 5천만 원으로 임차 보증금의 청산 가치는 3천만 원입니다. 합산을 해보면 청산 가치는 5,500만 원입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 2명만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은 3인입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은 소득 450만 원에서 부양가족 3인 생계비 약 266만 원을 차감한 약 18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 변제금 184만 원을 36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는 약 6,198만 원입니다.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기에 개인 회생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 기간은 36개월이며 총변제액이 약 6,621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34%입니다. 다음으로 간략하게 개인 워크아웃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변제 기간이 최장 8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자 감면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모두 전액 감면이 됩니다. 원금 감면을 보면 미상각 채무는 0에서 3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상각 채무에 대해서는 20에서 7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채무 상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채권사가 부실 채권을 회계적으로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가 매우 오래되었거나 채무가 다른 채권사로 매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각 채무로 간주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진단을 살펴보기 전 앞서 말씀드렸던 외제차에 대해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외제차와 국산 고급 자동차 보유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밝히고 있지 않으나 보유한 자동차 중고 시세가 대략적으로 2천만 원 이상이거나 시세와 별개로 외제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매각을 하지 않는다면 신청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채무자와 같이 외제차를 보유한 채무자는 다른 모든 조건을 만족하시더라도 개인 워크아웃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진단은 외제차를 매매한 후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결과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이자산관리와 F대부가 매각된 채무로 상각 채권으로 간주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개인 회생과 달리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부양가족으로 생계비는 약 324만 원입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450만 원에서 4인 생계비 약 324만 원을 차감한 약 126만 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을 조정하는 슬라이드를 움직여 월 변제액을 대략 126만 원으로 조절해 본 결과 67개월로 예상되었습니다. 월 약 126만 원을 67개월 변제하며 총 변제액은 8,490만 원이고 채무 감면율은 15%입니다. 월 변제액과 변제 기간 그리고 채무 감면율을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두 제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기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에 비해 월 변제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감면율은 개인 회생이 34%, 개인 워크아웃이 1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이 많더라도 충분히 부담을 이겨낼 수 있으시다면 개인 회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매각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총 채무 1억 원이고 외제차를 보유한 채무자가 개인 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중 어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채무 감면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월 변제금을 줄이길 희망하는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시기 앞서 차량을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출퇴근용임을 주장하여 차량 매각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외제차는 오래되어 매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매각을 권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채무 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